번째 시간에는 주주환원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사실 조금 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 다가올 주주환원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작가님, 사실 이 몇 년 동안 또 저도 이제 이 증시판을 봤습니다만은 성장주가 정말 견인을 했던 특히 지난 몇 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뭐 이제 해외에서 어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근데 또 이 주주환원 시대에 성장주를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가치주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시대에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주환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주환원을 잘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주주들과 같이 수익 배분을 안 한 기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고간이 가득 차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사실 투자를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선 시간에서 저희가 PBR을 언급했지만 PBR은 방향성에서는 맞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거는 주주와 환원할 수 있으려면 순유동자산의 가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기업 스스로의 어떤 자본 배분의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세대 교체를 통한 어떤 큰 변화를 통해서 주주들과 함께 수익 배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간이 차 있는데 곧 이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을 찾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핵심 컨셉이 되겠네요. 네네. 이제는 좀 이 주주분들도 건전한 포모를 맛볼 때가 됐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실 포모라는 게 이 어떤 나 혼자 뭔가 이제 수익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은데, 좀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흔히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기업을 선정할 때 많이 뽑는 게 이제 ROE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본 이익률. 예,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모든 사실 전 세계 투자자들 다 인정을 하는 지표인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 과잉 자본이 쌓여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벌어내는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 요인이 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30년간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도 많이 하고 잉여 자본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ROE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한 흐름을 사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주주들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건강한 포모다. 이 운동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모두가 다 윈윈하는. 건강한 포모, 저도 굉장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밈주식 같은 것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우량주를 찾아야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중소형 우량주는 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님께. 한국에서 우량주 하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량주고, 사실 글로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초우량주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량주의 어떤 정의를 너무 좁은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떤 특정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경쟁 우위를 뚜렷하게 가져가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넓힌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건전한 재무까지 담보하게 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업이 작다고 해서 우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량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큰 외풍에도 흔들림이 없는 기업을 우량주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큰 기업들만을 우리가 우량주로 간주하게 됐었을 때 사실은 저희는 큰 투자 수익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중소형 우량주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 같은데요. 이 작가님께서 특별히 선호하거나 좀 이제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 중소형 우량주가 있다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들려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꼽는 가장 선호하고 제가 가장 희망하는 유형의 투자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진화하는 기업들을 발견했었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보통은 반대인데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간다는 건 보통은 이제 성장주가 이제 점점 이제 포화가 돼서 가치주가 되어 가잖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한 기업이 한참 성장을 하고 나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네. 근데 입지를 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돈을 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치도 쌓이고 수익 가치도 쌓이는데 성장률이 둔화가 돼서 가치주가 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다시 또 성장주로 재차 성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마련입니다. 포스코 캠텍이라는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로 이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 10년 전에는 철강을 제조하기 위한 고로 사업에 들어가는 내화물, 이제 아주 초고열을 견뎌야 하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기존 사업의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강력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소재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 기업이 준비했던 거는 10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짝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 부분이 좀 뜻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본업의 캐시카우 현금 흐름이 탄탄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돈이 안 돼도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기업들은 자주는 안 나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을 발굴했던 어떤 사례들을 제가 책에 이렇게 경험담을 적어 놓음으로써 네. 사실 향후에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적었었습니다. 작가님은 직업이 또 펀드 매니저시니까 이런 어떤 탐방의 기회도 많으시고 또 기업들과 직접 미팅도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좀 빨리 찾으실 수가 있는데 좀 저를 비롯해서 그냥 이렇게 뭐 공시라든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초기에 이런 우량주들을 발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주주하는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일일이 발굴하는 게 좀 어렵더라면 혹시 이제 뭐 ETF라든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중소형 우량주들을 좀 찾아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ETF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어떤 지배구조나 어떤 세대 교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이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전 한국에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주 환원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실 ETF를 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를 통해서 사실은 좀 이러한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어떤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ETF인가요? 말 그대로 딱 그 단어에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주 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정책화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의 변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주주 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배분에 있어서 신사업도 추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ETF가 주주 환원 가치주지 않습니까? 제가 가치주 중에서 아까도 최고로 뽑는 것들이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진화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이제 최대한 이 ETF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담아 놓음으로써 미래의 수익률을 좀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사실은 안전마진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을 이미 풀로 많이 주고 있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이 낮은 상태의 기업들이 앞으로 변할 것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ETF의 배당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특별히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 기업의 이제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먼저 봐야 되는 상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마진으로서 배당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또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 증시에서 어떤 그런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상처를 입으신 그런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예, 지배구조의 어떤 불투명성이나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그런 상처 입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현상인데 이제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배당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또 그에 따른 어떤 이 캐피탈 게인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네.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경제 자체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분배와 재성장이 더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주환원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사실 투자기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좀 각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동안 되고 온 원인,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주주 환원 시대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를 쓰신 김기백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토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또 이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이 토크 이후에 많은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작가님이 얘기해주신 부분 중에 저는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건전한 포모가 앞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주주환원 시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주환원 시대에 또 이 책도 읽으시고 또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조금 더 빨리 대비하시고 또 그 흐름에 올라타서 성공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김기백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